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악몽 같은 결혼식을 끝마치고 신랑과 갈라서기를 고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행복했어야 할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에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둘 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결혼까지 5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과도 잘 알게 되었고 왕래도 자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성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술, 담배도 입에 안 대고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도 없어요. 술,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친구들도 잘 안 만났고 오직 저와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만나본 친구들 말로는 어릴 때부터 공부벌레였고 나쁜 짓은 해본 적도 없는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더 남편감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남편 술버릇이 심해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친구들 잘못 만나서 단란주점에 빠져 사는 친구 남편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남편은 그런 부분으로는 제 속 썩이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릴 때 공부벌레였다면 지금은 일벌레, 워커홀릭이라는 겁니다.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말에도 못다한 일이 있다며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죠. 저는 데이트할 시간을 뺏기는 게 속상해서 몇 번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저랑 결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거라며 자기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 뿐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저는 제가 남편보다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다고 스스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던 걸까요? 남편이 저 몰래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밤낮 없이 일만 하는 남편 몸 상할라 걱정만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바쁘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바쁘니 저랑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발품 팔아 돌아다니며 구입했죠. 정말 한 번뿐인 결혼이기에 가전부터 작은 그릇까지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샀어요. 남편은 예식장 예약할 때랑 예복 피팅할 때만 함께 했네요. 그렇지만 바쁘니까 이해했어요.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결혼식만 손꼽아 기다렸죠. 결혼식 전날은 각자 본가에서 자기로 했어요. 저는 너무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겹쳐져서 잠을 이루는 게 힘들었어요.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전화를 웬 여자가 받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고 여자는 이러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바로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고 이 밤중에 누군데 남의 남친 전화를 함부로 받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회사 동료라고 지금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밤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그것도 결혼식 전날 밤에요. 저는 결혼 전날 왜 아직도 회사에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터져서 자기도 집에서 자다가 급하게 나온 거라고 금방 다시 집에 들어갈 거라고 저를 달랬어요.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애써 모르는 척 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미용실로 갔어요. 저는 메이크업도 다 받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남편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저는 결혼식 날 결혼이 파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다들 남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샵에 들어온 거 있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정신이 있냐 없냐면서 등짝을 때리셨고 미용실 직원은 인상을 쓰며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앉으시라고 짜증도 부리고요. 남편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에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와 술 냄새 같은 거요. 남편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이상했죠. 술은커녕 향수도 뿌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런 냄새가 난 건지.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어제 술 마셨어?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피곤하다는 목소리로 어제 결혼 전이라고 회사에서 술을 먹이더라고. 미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점점 더 이상했죠. 남편의 회사는 회식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날 결혼하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술을 마실 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오늘이 결혼인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모든 게 마음으로는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억지로 눌러 담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겨우겨우 메이크업을 마치고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너무 기대된다고 애교를 부렸어요. 남편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며 따라 웃으며 자기도 좋다고 했어요. 마음이 놓였죠. 저희는 웨딩카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예식 시간이 꽤 남아 있어서 저희 쪽 하객은 아직 오질 않았었고요. 저는 먼저 남편과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몇 컷 찍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이 정도면 그만 됐다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당황하실 정도로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둘러대며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와 드레스를 정리했네요. 어느새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남편은 당연히 밖에서 있는 줄 알았죠. 제 친한 친구가 와서 신부 대기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네 신랑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랑 쪽 하객들이 몰려드는데 밖에는 부모님들 밖에 안 계시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다네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갔어요. 헬퍼 이모가 만류했지만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머메이드 드레스여서 치렁치렁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나 봐요. 저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복도 안쪽 어느 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녀가 끙끙 앓는 듯한 그런 소리 있죠. 신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왠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았죠. 비어있는 패백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지금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안쪽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말 제 남편이 제가 아닌 낯선 여자의 다리를 잡고 열심히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헉소리도 안 나더군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당장 버진 로드를 걸으며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랑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당장 이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결혼식에서 당장 결혼을 파토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결혼식장 앞으로 돌아왔고 제가 어딜 갔다 온 거냐 물으니 긴장해서 속이 안 좋은지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며 변명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던 결혼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면서 저희 부모님께 신나게 큰 절을 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못 갔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안으려 했고 저는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아침에도 딴 여자를 끌어안고 몸을 부대끼던 인간이 나를 안으려고 하는 게 소름 끼치고 역겨웠어요. 저는 오늘 피곤해서 하기 싫다고 했고 남편은 결혼 첫날 밤 싫다고 하는 신부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한 채 친구가 제 결혼식 사진을 보내준 걸 보다가 신랑 측 친구들 중에 그 여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함께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콕 집어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더니 그냥 직장 동료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결혼 전날 내 전화 대신 받은 여자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마시던 맥주를 뿜어버렸어요. 그 여자였겠죠. 회식도 아니었고 둘만의 밤을 보내고 있던 거겠죠. 저는 결혼 휴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휴가가 끝나고 바로 출근을 했고 저는 남편 몰래 휴가를 하루 더 냈어요. 남편의 옷가지들을 싸서 퀵으로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저는 이메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결혼 당일 저 몰래 딴 여자와 그 짓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찍히진 못했지만 누가 봐도 웨딩홀 패백실이었고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죠. 잠시 후 메일을 봤는지 남편에게서 미친 듯 전화가 울렸고 저는 이혼 처리는 따로 안 하게 돼서 다행이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 집은 내가 가질 테니 넌 그 여자 집에 가서 좋아하는 그 짓 실컷 해 라고 쉬지 않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여자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 걸 알았으니 제게 잘못했다며 제발 영상을 지워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대네요. 짜증나서 남편이랑 정리하면 전화번호 바꾸려고요. 영상을 무기로 제가 원하는 보상을 다 받아낼 거예요. 물론 어디에 유포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상식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영상을 쥐고 있는 게 그들에겐 너무 두렵겠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너무 짐승 같은 짓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협박은 당하지도 않았겠죠. 아직도 그들이 그 짓을 하면서 나눈 짐승 같은 대화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지치지 않고 그 인간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